지금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선생님 듣기로 황금돼지 띠인가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출산율이 높았대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까지 그 여파가 있어요. 내 아이를 황금돼지띠로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출산을 준비했는데 태어나 보니 돼지띠가 아니었더라. 그 다음이 여러분들 해입니다. 42만 7,896명 길이서 경쟁을 하시게 될 거고, 대학 입시는 어쨌든 경쟁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경쟁을 하시게 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특히나 재수생 유입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돼요. 여러분들 지금 2학년 선배들과 교육 과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수능 체제도 완전히 바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수생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 솔직히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믿을 수 있냐는 지금 정도 믿어주시면 좋겠는데, 학원에서 야 너네 이래야 돼 하면서 겁주면서 하는 거, 선생님도 학원 일 해봤거든요. 한 5년 정도. 그렇게 꼬시는 것들은 그닥 믿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영 요소가 여러분들 더 늘어나게 될 예정이라서 예측이 불가능해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이거 회사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이나 회사는 똑같아요. 대학에서 뽑고 싶은 학생 첫 번째,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 이거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대학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래요. 대학에 입학을 시켜놨어. 생활기록부 괜찮아서 얘 같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뽑아놨는데요.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진짜로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금일 휴강입니다 이랬더니 교수님 금요일 휴강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진짜 꽤나 많대요. 심지어 최상위권 대학에서도. 일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 회사에서는 회사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학생 이래겠죠? 대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는 학생, 이 말인즉슨 대학교 다니다가 도망 안 갈 학생들을 본다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취업하자마자 1시간 만에 저 못하겠어요 하면서 우리 뛰어나가면 몇 뽑겠어요. 수업을 열심히도 듣고요. 재밌게도 대학생활 할 것 같은 학생, 대학생활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은 학생, 마지막으로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재밌게 생활해서 자신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위권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점점점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라고 하는 시기 한 번과 정시라고 하는 시기 한 번에 모집을 하고 있고요.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수시는 9월 첫째 주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나서, 보통 수능 시험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한 달 뒤 정도의 수능 성적표가 나와요. 수능 성적표를 받아 들고 난 뒤에 여러분들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가나 다군의 3개 대학을 지원하고요. 여기는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 밑에 뭐 있죠? 특수목적대, 전문대는 제외하고입니다. 근데 특수목적대랑 전문대가 뭐예요? 여기 지금 일반대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요게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대학교들, 이 일반대고요. 산업대라고 있어요. 청운대, 호원대. 호원대는 그 실용음악과 유명하죠. 청운대는 인천에 있어서 인천 쪽 가까우니까 노려볼게요 하는 친구들 꽤나 많이 있는데, 과가 두 개로 나눠져, 과가 주로 캠퍼스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천은 주로 공과대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계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청운대 생각할 수 있고요. 전문대학들 국공립대, 사립대 해가지고 꽤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14개가 있습니다. 이스트로 끝나는 학교들, 디스트, 디지스트, 카이스트, 여기 하나 빠졌네요. 유니스트라 그래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작년에 우리 학교 선배 한 명 갔었죠. 그리고 광주에 지금 새로 생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그리고 군인하고 싶은 친구들 사관학교들, 경찰하고 싶은 친구들, 한예종, 우리 은미체 예체능 하는 친구들의 꿈이죠. 한예종, 한국방송통신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고 부여해 있는데, 뭐 전통문화재 보존이나 문화재 수리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기가 최고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이라고 이건 전문대인데요. 예, 농업인 자녀에게 굉장히 빠방한 혜택을 주고 있는 학교고요. 한국폴리텍대학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는 수시 지원 6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4년제 요 일반 대학 6번에 다 썼어. 그래도 얘네는 추가로 쓸 수 있어요. 예, 청운대공원대 여기 전문대 마찬가지. 그리고 원래 요 수시에서 일반대든 전문대든 붙으면 정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 학교들은 수시에서 붙었더라도 정시에 한 번 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 그 얘기가 많이 들죠. 사관학교 쓰는 친구들이 한 절반 정도는 등록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시험을 수능 대신 수능에 연습삼아 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대학 3개 해가지고 국제예술대, 백성예술대, 정화예술대 있는데 여기도 거의 전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는 전문대임에도 수시에 붙었지만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예, 지금 막 달달달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3학년 때 되면 담임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수시 전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가장 비중을 높게 보는 게 성적인 거죠. 성적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쉽게 하고 싶기 때문에 주로 가장 많이 보는 건 등급입니다. 예, 등급을 바탕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때에는 예, 생기부 내용도 조금씩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다 봐요. 여러분들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제외하고 여러분들의 출석,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교과세부 능력 특기사항, 마지막에 행동발달 특성사항 이렇게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때에는 조금 더 빡빡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논술이랑 실기 전형도 있어요. 논술 전형 막 글 엄청 길게 써야 돼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 이따가 조금 더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체능 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히 미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한번 주목을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미술대학교의 트렌드가요. 물론 실기를 많이 보지만 실기를 안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실기까지는 아니고 포트폴리오 보는 정도로 해가지고 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체육계열 같은 경우에도 체육 실기시험 안 보고 그냥 생활기록부 보고 뽑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해 주셔야겠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당연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표 뭔지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영구, 서성환, 충경희, 권동욱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대학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 거기에서 최선호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냐? 서영구, 서성환, 중경외시, 권동욱, 북숭세단 정도까지. 예,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정도까지가 9등급 비율로 했을 때 2.1등급 정도가 커트라인이 잡혀요. 여러분들의 등급제로 환산하면 1.4등급 정도의 커트라인이 잡힐 거라는 예측입니다. 인서울, 어쨌든 서울 안에만 있으면 돼요 라는 대학들 지금 2.9등급 정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신 체제에서 1.8등급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한 자료입니다. 밑에 있는 대학들, 거국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 그래서 지방대들 중에서도 좀 그 지방에 있는 국립대 중에서 좀 큰 학교들, 뭐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이런 데들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라고 하거든요. 이런 대학교들 3.5등급 정도 잡히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내신 체제에서 2.1등급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선생님 저 경기도를 벗어나고 싶지는 않아요 했을 때 경기도의 마지노선이 지금 9등급 체제에서 4.4등급, 여러분들 등급 체제에서 2.6등급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써놨죠. 올 1등급인 학생 몇 명 정도나 될까요? 딱 요 커트라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지금 선생님이 조사한 학교들 기준으로는요. 올 1등급 나온 학생이 대략 4% 정도 됩니다. 그 학교마다의 4%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1등급 받는 게요.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때만 해도 막 고교학점제 이거 뉴스 나오면서 되게 엄청 불안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5, 1등급 아니면 막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다. 너네 너 서울에 막 원서 지원도 못 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생각보다 올 1등급, 1.0등급이 나오는 학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실제로 시행해본 결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첫 번째 교과 전형부터 얘기를 해볼까 해요. 교과 전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미 대학들이 어느 정도 발표는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올해 3학년 선배들을 선발하는 데에도 여러분들을 뽑기 위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량평가랑 정성평가라고 나눠져 있는 거 보여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정량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수치들 로 평가하는 게 정량평가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숫자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적. 그렇죠. 성적, 등급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원래 교과 전형은 성적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게 100%여야 되는데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100%인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에서부터는 그리고 여러분들 뽑을 때는 더더욱 많이 100% 반영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겠대 지금? 정성평가라고 되어 있네요. 정성평가는 뭐냐면 이렇게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중에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뭐 있을까요? 같이 생기부에 있는 교과 세트, 진로, 자율 이런 것들 보고 판단하겠다는 건데 그게 20에서 30% 정도까지.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교과 세트만 보겠다 하는 학교 있고요. 어떤 학교는 전체 다 보겠다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 모양새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입시에서는 성적만 보진 않는다. 생기부도 같이 본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면요. 요 지금 가장 큰 표 보여요? 저 개편 현행이라고 써져 있는 거. 저게 지금 여러분들 등급을 9등급제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2, 3학년 선배들이 1.9등급일 때 여러분들 성적으로 1등급이라는 거고요. 3.8등급일 때 2등급이라는 거예요. 대충 지금 9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성적으로 나오고 있더라 입니다. 근데 지금 옆에 보니까 요 표 보여요? 요 보라색 이렇게 A, B, C, D, E 나누는 거? 안 보여요? 너무 작아요? 아니 글씨는 A, B, C, D 이라고 써있어요. 1등급, 2등급을 A, 3, 4등급에 B, 5등급 C, 6, 7등급 D, 8, 9등급 E 써져 있네요. 뭐랑 비슷해요 지금? 얘랑 거의 유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들은 이미 지금 3학년 선배들 그리고 2학년 선배들을 선발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을 어떻게 선발할지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도 정보를 보시면 우리도 이렇게쯤 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요 대학만의 특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봐봐요. A등급 밑에 배점 몇이라고 써져 있어요? 100점이에요. B는요? 99.5예요. C는 99예요. D는요? 90이고요. E가 70이에요. 0.5, 0.5, 10점. 무슨 뜻일까? 2는 아예 안 뽑겠다. 2는 절대 쳐다도 안 보겠다고요. D는 그래 써봐. 써주면 그 원서비 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치킨 사 먹을게 라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야? 지금 여기서 5등급 이내까지만 써라 라는 거죠. 근데 5등급이 여러분들 등급 기준으로 하면 몇 등급이다? 3등급 끝자리입니다. 밑에 동국대예요. 동국대는 오히려 좀 더 심해요. 1등급 만점이에요. 10점짜리로. 2등급이 9.99점이에요. 9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과 2등급을 차이를 두겠다 안 두겠다? 안 두겠다. 3등급은 9.95. 그래도 야 2등급보단 낮아야 되니까. 4등급 9.99. 5등급 9.0. 6등급 8.0. 무슨 뜻이요? 4등급까지는 얼추 비슷하게 보겠다. 야 너 그래 학교 생활하면서 한 과목 4등급이구나. 삐끗했을 수 있지. 정도로 봐주겠다고요. 그러면 얘가 진짜 삐끗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완전 생 다 4등급짜리인지는 어떻게 판단해? 생기부. 그치 생기부 내용 보겠죠. 생기부 내용 봐서
야, 너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한 번 삐끗해서 4등급이구나. 혹은 야, 넌 그냥 4등급 받을만 했구나. 를 보겠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너무해요. 정리해보자면, 이거 한 번 더. 자, 왼쪽은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선발하고 있는 내용인데, 경희대학교 지금 교과 성적 80%, 정성평가 20%, 생기부 20%를 반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자율전공학부? 네. 예. 고등학교에서 학과 못 정하겠다는 친구들,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친구들, 그래, 일단 우리 대학 들어와봐. 너 1년 동안 진로 찾을 수 있는, 꿈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줄게. 라고 하고 선발하는 학과거든요. 근데 그 학과에 보시면 글씨 이거 작죠? 종합적 학업 능력, 추세적 발전 정도, 학습 부담이나 석차 등급의 유불로 인한 과목 선택의 깊이 등 종합적 학업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종합적 학업 능력. 성적은 살짝 낮은데 얘가 진짜 열심히 하는 애야가 보이면 긍정하겠다고. 추세적 발전 정도? 야, 너 1학년 때 성적 좀 낮았는데 2, 3학년 되면서 성적 점점 올라왔네. 야,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거 플러스 가산점 주겠다는 거죠. 또 석차 등급의 유불리로 인한 과목 선택의 깊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실수. 선생님, 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과목은 이제 윤리니까 선생님 저 윤리 하고 싶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윤리하겠대요. 저 윤리 가면 등급 완전 개박살 나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윤리 안 들을래요. 또 보겠다는 거예요. 얘가 딱 보니까 이 선택 과목이 수강자 수가 많아. 근데 얘가 진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어. 근데 얘 이거 피하고 사람 많은 거 들었네. 이거 마이너스 하겠다는 거예요. 선택 과목을 꼭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에 크게 그거 하진 않죠. 여러분들은 국어, 영어, 수학 정도 선택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찐으로 대학 가려고 한다 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런 것들 보고 있대요. 이런 것들 지금 종합전형에서 보고 있는 능력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종합전형에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건데 점수 보시면 100점 만점 기준의 기본 점수가 60점이에요. 40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앞에 다시 한번 봐봐요. 1등급이랑 4등급 차이가 0.1등급 차이예요. 얘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이거 동국대학교거든요. 동국대학교 교과 전형 있고 이거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 그렇게 많은 학생들까지 다 쓰진 못한 전형이었는데 실제로 아까 이렇게 됐으면 거의 점수 다 엇비슷하지 않겠어요? 등급. 심지어 요 동국대는 10개 과목만 반영하는 전형이었거든요. 국영수사과 중에 10개만 반영해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동국대를 쓰겠다는 친구들이면 다 10개 1등급 없을까? 물론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도 한 6개 1등급은 있겠다. 한 4개 2등급, 3등급 정도 나온 친구들이겠더라. 합격선이 1.0에 잡힐 줄 알았어요. 그러면 실제 합격선은 몇 등급이었냐? 1.4등급까지였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1.4등급짜리 애가 붙었는데 밑에 1.1등급짜리 애가 떨어졌어요. 1.4등급짜리 애는 붙었어. 등급으로 성적이 1.1등급짜리 애는 떨어졌어요. 무슨 뜻일까? 그건 학생 주어져서 가지고 못 채우고. 그치.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1.1등급짜리 애는 예상을 해보면 진짜 공부만 죽어라 하네. 공부만 죽어라 하고 생기부 안 챙기네. 일 것이고 1.4는 공부도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생기부 챙기는데 충분한 노력을 들이네겠죠. 등급 구분 0.3등급 정도 차이를 요걸로 바꿀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입시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될 예정이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 성적 뽑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아예 생활기록부 기반의 면접을 해요.
근데 생활기 면접 성적 좋아서 뽑아놨어. 생기부 이제 면접 질문 뭐 만들까 하고 생기부 펼쳐봤는데 생기부에 아무것도 안 써있어. 뽑을까 안 뽑을까? 안 뽑아요. 그럼 면접 자리 불러서 여기까지 뭐 어떻게 왔어요? 점심 뭐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집 먹었으니까 내년에 더 좋은 맛집 찾아가요. 하고 땡이야. 챙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은 이미 5등급제를 준비해 놓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거 꼭 1.0등급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1.1이거나 1.2가 나왔어. 그럼 진짜 최상위권 친구들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지금. 2등급 하나 나오면 어떡하지? 죽을까? 한강 요즘 수온 얼마지?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수온이 올랐다는데 요즘은 좀 덜 차갑게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성적 평가를 살짝 덜 하는 대신에 생기부에 대한 평가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진짜 100점짜리 학생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겠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적극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막 이제 학기 말 됐다고 막 선생님들이 세특 써오라고 막 이러잖아요. 보고서 써오라고. 진짜 선생님들이 칼럼 협박해가지고 보고서를 써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쓰는 건지를 보면 보여요. 그리고 그걸 써주시는 선생님들도요. 나같이 진짜 성격 나쁜 선생님은요. 대학에서 알 수 있게끔 써요. 얘가 억지로 써온 애다. 아니면 얘는 진짜 자발적으로 써온 애다를 생기부에 알 수 있게끔 써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게끔 쓰는지는 영업비밀이니까 안 알려줄게요. 종합전형으로 가볼게요. 종합전형 이성적이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까요? 서울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 했으니까 전부 다 1등급인 애들만 가겠죠? 아니야, 2등급도 붙었대. 서강대? 서성 아니면 서강대들이 높은 학번데 3등급, 3.4등급도 갔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3.4등급이면 지금 여러분들 등급 기준으로 하면 2등급이잖아요. 나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희망을 가져볼 수 있죠. 그게 제일 심한 학교가 여기에요. 한국외대. 3.4등 거의 4등까지 가네요. 선생님 저 외대 노려봐도 되겠죠?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 3등급짜리 학생은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을까요? 외고, 과학고 나온 애들이에요. 특히 한국외대 같은 경우엔 외고 출신들. 그래서 한국외대는 등급컷 믿으면 안 돼요. 종합전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성적으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특히나 요즘 이제 외고, 과학고 이런 애들 지나가거나 이제 그 다음에 자사고, 자공고 이 정도 애들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요. 여러분들 여대로 치면 숙명여대 정도까지도 내려와요. 예전에는 한양대 밑으로 안 봐. 재수하고 말지.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요즘은요. 아니에요. 여기라도 감지덕지. 붙어놓고 반수하지. 이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라고 하는 대학교 선발하시는 분들,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에게 조사한 결과예요. 생활기록부 확인을 위해서 면접에서 강화해야겠다는 의견이었대요. 서류만 보면 기가에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는 것들을 다 써요. 선생님들. 근데 대학에서 궁금하잖아. 얘가 진짜 그런 애인가? 궁금하잖아요. 종합전형으로 뽑았을 때요. 문제가 뭐냐. 얘가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고 좋아하는 친구인데 국영수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대요. 수업을 못 따라오는 경우. 특히 특성화하고 특별전형으로 뽑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대략 한 해에 50% 정도가 자퇴를 한대요. 대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서. 우리 지금 뭐 외식 경영에서 조리 배운다 그러면 이렇게 칼질 이런 거 주고 하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이론 과목이 주거든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진짜 수업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야? 수능 보아서 수능 몇 등급 이상이면 그래도 얘 확인할 수 있겠네. 수능 몇 등급인지 한번 보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생기부에서 뭘 보일지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 근데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스스로 한다. 를 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여러분들 제일 조심하셔야 될 부분. 에이 뭐 정보 이런 거 뭐 던져도 되지. 종합전형에서 그것도 본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노력하는가, 자기주도적으로 하는가, 적극적으로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의 모든 교과서책에 공통적으로 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대학에서 믿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은 진짜 열심히 했다고 써주셨어. 근데 국어 선생님은 그런 말이 없어. 그러면 대학에서 의심하겠죠. 다 봤는데 수학만 적극적으로 했대. 그러면 얘 편식했구나 라고 보겠죠. 마지막으로 교과 외에 있어서의 탐구 활동 또 보겠다는 거예요. 교과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했는데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걸 바탕으로 얘가 나중에 더 탐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학생 수가 적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전형에서 이걸 봐요.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가 이게 제일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과목 선택할 때 제일 불안한 점이잖아요. 선생님 이거 10명 간당간당하게 넘어가지고 1등급 한두 명밖에 안 나오고 1등급 안 나오면 어떡해요? 대학은 그걸 봐요. 그냥 등급 보고 뭐야 얘 3등급이네 이러고 넘기지 않고요. 3등급인데 5명 들었네. 그럼 5명 중에 3등이란 거네. 얘 그래도 한 편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 아예 나와 있어요. 지금 요 내용 뭐냐면 그 생활기록부를 평가한 사람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코멘트를 쓴 거야. 합격자 생활기록부에 대한 코멘트를 쓴 거예요. 이 친구는 열심히 한다는 게 반복적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본인이 배웠던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를 하고 있대요. 가장 좋아하는 거 1학년 때 했던 거 2학년 때 이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서 쓰고 있는 것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2학기 때나 2학년 때 작년에 이거 했었는데 이걸 좀 더 발전시켜 볼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공부만 하고 이론 탐구만 해가지고 주주 보고서 쓰면 물론 안 쓴 것보단 낫겠지만 실제로 뭘 해봤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더욱 좋습니다. 사회현상에 대해서 조사함.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현상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지 주변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해봤다, 탐방을 해봤다 이런 것들의 경험을 훨씬 더 높게 친다는 거죠.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네. 근데 진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교과목이에요. 특히 뭘 볼 거냐? 순서에 맞게 배웠는지. 지난번 1차 조사했을 때 우리 일반계 친구들은 그거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과학은 위계가 있어요. 근데 위계 안 지키고 과학 선택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떤가? 등급 안 나오는 과목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반계 친구들 2학년 때 등급 안 나오는 과목 하나 있죠. 1학기에. 보이시죠? 이따 보여줄게요. 음악은 등급 안 나온다. 근데 은미 씨는 그렇게 잘 안 봐요. 융합과학 탐구가 여러분들 1학기 때 등급이 안 나와요. 이 얘기하면 등급 안 나오니까 융합과학 탐구 개꿀이네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겠다는 거예요. 융합과학 탐구 그러면 얘가 진짜 융합과학 탐구 수업 들으면서 진짜 융합적으로 과학을 탐구했는지 보겠다고. 진로 합격 자율활동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선생님 전공 비슷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철학과를 지원해서 합격한 친구 건데 이 친구는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동교육과정도 들었대요. 그 학교에 그러니까 이 학교에는 일본어만 개설이 돼 있었나 봐. 근데 이 친구는 철학을 하고 싶은데 동양 철학 공부를 하려면 중국어를 알아야겠어. 근데 우리 학교는 중국어가 안 열려 있어. 그래서 중국어 공동교육과정도 수강을 했대요. 철학 과목도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했대요. 물론 여러분들은 철학은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하실 필요가 없죠. 2학년 때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요즘 또 키워드죠. 책 읽는 거 어디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독서 기록란이 있어. 근데 그거 대학에서 안 봐요. 안 보기로 했어요. 그 이상한 책들 하도 많이 써놨어요. 대학교 전공 성적을 읽었대.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진짜 많았어요. 독서활동 그럼 어디서 보여줘야 돼요? 책책, 자유, 진로 이런 데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 어떤 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책을 기반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독후감 단순히 그냥 책을 읽었습니다 하고 독후감 써서 내는 것보다는 그거 바탕으로 조금 더 살짝만 더 넣어서 내용 추가하면 훨씬 더 매력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공동교육 과정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욕심일 수 있는데요. 내 진로와 굳이 관련이 없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들으면 손해는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얘가 비록 자기 전공 관련된 과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하는 애구나. 그래서 이런 거 했구나. 라는 게 드러날 겁니다. 공동교육 과정은 여러분들 2학년 때 조금 더 많은 과목이 개설될 예정이에요.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유리할까? 뭘 보면 되냐면요. 대학교 교육과정 표 보시면 돼요. 이걸 어디서 봐요? 하실 수 있는데요.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찾아줘, 내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과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철학과 교육과정을 보니까요. 그냥 철학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야기와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대요. 그리고 교과 설명을 보니까 고전 문학에서 나타난 철학적인 내용을 본대요. 그러면 국어 수업 듣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학습과 기억이라는 게 있네요. 보니까 뇌과학이랑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면 내가 철학과 지망하지만 생명과학 들어도 도움이 되겠네. 과학 철학이라는 것도 있네. 그러면 과학 수업 어쨌든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 좀 다양한 과목에서 내가 철학과니까 난 무조건 사회 과목만 다 들을 거야가 아니라 과학 안에서도 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들어가면 철학과에서는 충분히 좋게 본다는 겁니다. 아마 종합전형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공동체 역량,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가장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협력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낸 경험 있나요? 있어요? 만드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뻥치면 안 돼요. 선생님 저 어려운 친구 도와줬어요 하고 뻥치면 안 돼요. 다른 데서 다 드러납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에 있었냐면 생기부를 봤는데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얘기한 생기부였어요. 그 학교는 체험학습으로 등산에 갔대. 근데 좀 날이 흐려가지고 돌이 미끄러웠대.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진 친구가 있어 다리를 다쳤나봐요. 근데 어떤 친구가 걔를 업고 올라갔대요. 근데 그걸 마침 지나가던 담임선생님이 본 거야. 오이씨. 생기부에 썼대요. 그래서 대학에서 완전 박수 치면서 좋아했대요. 또 어떤 거 있었냐면 미인정 지각이 한 번 있는 거야. 다 개근인데 딱 하루 미인정 지각이 있었대. 그럼 미인정 지각은 되게 크잖아. 다 개근이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특히나. 근데요 맨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맨날 지각하는 친구를 함께 학교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 친구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늦었대 라는 게 생활기록부에 써있어. 대학 입학사정관이 안 믿겨서 그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물어봤대. 선생님 이거 진짜 맞나요? 근데 진짜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그런 것들이 평소에도 물론 좋지만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취업에서도 당연히 100% 가산점이죠. 성실성과 규칙 준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얘가 성실하다, 규칙을 잘 지킨다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출결입니다. 선생님 질병결석은요? 질병결석 한두 번 정도. 진짜 선생님 전 자주 아파요. 1년에 10번 정도. 안짝이 아니라고 한다면 질병결석 20일, 30일은 의심한다는 거예요. 얘 꾀병 부렸구나 라고. 그리고 가장 많이들 걱정하는 거 리더십 보여줄 때 선생님 이거 반장 아니면 학생이 해야 돼요? 아니요, 꼭 안 해도 돼요. 내가 반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했다. 팀 과제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했다. 이런 것들만으로도. 특히나 요즘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우십도 많이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써져 있습니다. 이거 진짜 담임 선생님들 진짜 머리 진짜 깨질 것처럼. 근데 이런 거 좋아해요. 대학에서. 갑작스러운 잔망비로 학교 바닥이 미끄러워질 때 스스로 대걸레를 가지고 바닥에 닦는 학생이. 되게 사소하지. 그죠? 근데 이거 대학에서 봤을 때는요. 얘 진짜 하는 애구나 라는 걸 본다. 그래서 제발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왜 이런 말 안 써줘요? 왜 안 써주겠어요? 안 했으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면 썼지.
예,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열심히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과목 다 죽어라라는 거 아니에요. 예. 아까 교과 전형하면서도 얘기했죠. 꼭 5, 1등급은 아니어도 됩니다. 열심히는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들한테만 잘하기 안 됩니다. 모든 선생님들한테 다 겸손은 미덕이라고 하죠. 근데 종합전형 생각하는 친구들은 살짝은 티 내세요. 내가 길을 지나가다 쓰레기를 주웠어. 그럼 조용히 그냥 갖다 버리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그냥 평소 같으면 조용히 버리는데 옆에 지나가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막 소리 지를 것까지는 아니고 쓰레기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선생님은 이제 하고 이제 써주시겠죠.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거. 내 피셜이 아니라 이거 이럴 거야가 아니라요. 대학 자료를 찾아보셔야 돼요. 성적 잘 나오는 과목 안 됩니다. 성적이 덜 나오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별 권장 과목은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뒤에 가서 보여줄 거예요.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공동교육 과정을 듣든가 공동교육 과정도 개설이 안 됐다 그러면 자율탐구 활동으로 그 과목과 관련된 활동을 제가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묶어서 불러요. 그러면 이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택 과목을 설계해야 될까?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일단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요 제2외국어 하나만 일단 들어달래요.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졸업하려면 제2외국어를 들어야 돼요. 서울대는 인문계열로 진학하고자 한다. 인문계열, 사회계열로 진학하고자 한다면 제1외국어 하나는 꼭 들어주셔라 인 거고 관련 과목이 있으면 당연히 이수하면 좋겠죠. 이거는 자연계열이 조금 더 많아요. 자연계열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기하, 미적분, 수는 들어주셔라. 왜 서울대학교 거 보여줄까요? 서울대학교를 연세대, 고려대가 따라하고 연세대, 고려대가 하면 밑에 있는 학교들 따라하는 다른 대학교들도 물론 보여줄 거예요. 그 과와 관련된 전공 과목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요 과학 과목과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이상은 들어오셔라. 요건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인문계열은 제시하지 않고 자연계열만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관심 가질 만한 학과만 일단 좀 빼봤어요. 빨간색 쳐져 있는 게 있고 파란색 쳐져 있는 게 있어요. 보이나요?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건 무조건 들어와라. 이거 안 들으면 마이너스 하겠다 라는 거고요. 파란색 과목은 들어오면 플러스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학교과 봐주세요. 기하, 미적분. 여기에도 기하. 자연계열 생각하는 친구들은 수학 과목 피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건국대입니다. 건국대는 조금 폭넓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건국대도 마찬가지예요. 과학 쪽인 친구들은 하셔야 돼요. 인문계열인 친구들 수학 던지셔도 되긴 하지만 체크하셔야 될 거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정치외교과, 사회학과 등등등인 친구들 수학 완전히 버리시면 안 돼요. 특히 심리학과. 심리학과는요 심리학을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심리에 관련된 통계를 분석하러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숙명여대 건데요. 자율전공. 아까 선생님 얘기했었던 선생님 저 무슨 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못 정한 친구들을 어떤 과목을 중점으로 볼 것이냐인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듣는 과목들이에요. 사회도 과학도 전부 일반 선택 과목, 가장 기초 과목들은 들어놓으셔라라는 겁니다. 왜냐? 그게 어떤 학과에 가서든 기반이 될 거니까. 그래서 과목 선택을 하실 때 있어서 물론 자율전공을 처음부터 노리고 쓰는 친구들은 별로 없겠지만 자율전공을 쓰실 때는 이런 과목들을 내가 들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 논술 전형 가볼게요. 요즘 이런 현수막 많이 못 봤어요? 현수막 게시대에 보면은 이런 거 되게 요즘 많아요. 약수령 논술로 의대 가자 해가지고 막 3등급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써져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논술 문제 실제로 갖고 와봤어요.
이거 동국대학교 논술 문제거든요. 빨간 줄 왜 쳐놨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배운 과목에서 낸다고. 논술이라 그러면 되게 그냥 막연한 두려움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이씨 이거 완전 개빡센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운 데에선 출제한, 배운 데에서 출제한. 가천대학교 논술 모집인데요. 가천대학교는 좀 논술 방식이 조금 달라요. 수능 문제처럼 내요. 그리고 수능 문제에 풀이 과정을 쓰는 논술입니다. 그래서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 논술 전형으로 의대생도 뽑아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요. 세계 1등급. 의대야, 얘들아. 주목하실 건 이거. 그냥 일반 과들은요, 수능 한 개랑 한 3등급 이내면 된대요.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 수능에서 3등급 받을 정도 학생이면 쓸 수 있게끔 내겠다는 거예요. 수능 3등급 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영어 70점 넘기면 돼요. 어렵네요. 공부한 친구들에게 영어 70점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올해 국민대도 논술을 이렇게 출제하겠대요. 지금 글씨가 옅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거 뭐냐면 그 국어 시간에 배웠던 문법에 관련된 글이거든요. 문법에 관련된 글을 주고 자 이제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해봐. 이번엔 수학 문제입니다. 보기만 해도 싫어? 근데 이거 뭐냐면요, 요 도형의 부피를 구하래요. 어디선가 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는 어디선가 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해봤어. 얘들아 뻥치지마. 나도 중학교 나왔어. 자, 논술 전형을 생각한다면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수입니다. 외신 성적은 자신이 없는데 모의고사는 잘 봐. 내가 내신은 막 4등급, 물론 그런 친구들 거의 없긴 한데요, 막 내신은 4등급 이런데 모의고사만 보면 막 2등급, 1등급 나와.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면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논술에 올인하신 건 금물입니다. 왜냐? 논술은 재수생이 몰리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입시제도 바뀌면서 여러분들 땐 재수생이 별로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논술 전형은 예외예요. 논술 전형은 몰릴 수 있습니다. 논술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으냐? 논술에 많이 출제되는 과목 위주, 국어 수학 위주, 사회과학도 기초적인 일반 선택 과목은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체능 어떻게 가요?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은 실기시험 보는 겁니다. 미술은 시험장 다 모여서 4시간 동안 그림 그리고요. 음악은 들어와서 주제곡 해가지고 해주세요 이러면 막 기타 치는 친구들 투닥당하고 이런 거고요. 체육하는 친구들은 체육실기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에 막 높이뛰기, 멀리뛰기 이런 거 하고 공 던지기 이런 거 하고. 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무엇이냐? 이 홍익대거든요. 미술 계열에서 제일 높은 대학이라고 치는. 홍익대는 실기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뭘로 봐요? 서류랑 면접을 보겠대요. 근데 서류에 뭐가 있느냐? 미술활동 보고서가 있어요. 미술활동 보고서는 뭐냐면요, 포트폴리오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면서 미술 그렸던 것들 갖고 와봐라. 국민대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공 없이 입학하여 예체능 계열로도 졸업할 수 있습니다. 아, 실기 못해? 그러면 너 성적은 괜찮아? 그러면 일단 성적 보고 들어와. 그러고 2학년 때 예체능과로 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성적 반영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예체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성적이 좋으면 강점입니다. 왜냐면 다들 그림 그리고 음악 한다고 공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실기 100% 전형이 아닌 이상 실기는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러면 가르는 건 결국 성적에서 가르게 되는 거예요. 경과랑 보수전공 제도도 있다. 이거 되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선생님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국어교육과 나왔거든요. 국어 선생님 말고 만화학과를 보수전공했어요. 그러더니요, 국어 선생님 되는 수업은 안 듣고요, 만화 수업을 더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체능 준비가 훨씬 힘들어요. 이거 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 공부 못하니까 그림은 좋아하니까 그림 그려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실기전형 준비할 때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신 성적이 내 대학에 정합니다.
미술 계열이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과목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할 수 있는데 사회나 과학 과목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과학 시간에 배웠던 과학 원리를 활용한 그림, 사회 시간에 배웠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스터,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체육 계열은 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해요. 요즘은 예전에 체육과라 그러면 거의 사회체육, 생활체육 이런 것만 얘기했었는데 요즘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건강, 스포츠 물리 뭐 등등,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등. 음악 계열은 아직까지도 실기 위주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음악은 선택 과목의 영향이 크게 있진 않습니다. 이제 수능 얘기를 하겠네요. 수능에서도 교과 반영 비율이 늘어난대요. 무슨 뜻이냐? 수능에서도 성적, 고등학교 내신 성적 본다는 거예요. 근데 수능 전형, 정시 전형에서 보는 고등학교 성적은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포함입니다. 즉 3학년 1학기 끝나고 헤헤 깨룰랭 나 이제 놀아야지? 안 돼요. 하셔야 돼요. 거기다 여러분들 어차피 3학년 2학기 때 던지면 안 되는 게 3학년 2학기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있습니다. 던지면 막판에 졸업 못해요. 네, 꼭 챙기셔야 됩니다. 어느 대학 커트라인일까요? 지금 이거 수능은 어차피 9등급이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3등급 중반, 3등급 후반, 3등급 3등급 초중반, 3등급 커트라인이니까 3등급과 4등급의 경계선인 친구. 3등급 초중반, 3등급 중반. 어느 대학 같아요 이거? 고대? 연대? 그랬으면 좋겠다. 어느 대학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가면 요거 국민대학교입니다. 가운데 있는 요거 있죠?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커트라인. 생각보다 수능 커트라인이 막 우리가 못 쳐다볼 정도로 높진 않아요.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능 얘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특성학과 친구들이에요. 이거 어느 대학 점수 같아요? 79.33이면은 3등급 후반이고요. 3등급 중후반쯤에서 왔다 갔다 되고 있어요. 어느 대학 같아요? 경희대예요. 경희대 특성화고 특별전형 점수거든요. 요 일반 전형 점수 보면은 좀 느낌이 달라요. 2등급 중반쯤 돼야 나거든요.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3등급 때도 가요. 근데 최근에 특성화고 특별전형은요 수시보다 정시에서 더 많이 뽑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상위권 대학에서. 그러면 내가 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싶어 라고 하면요 특성화고 친구들은 수능 생각하셔야 돼요.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면 그냥 저를 받아주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상관없는데요, 나 욕심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수능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사무행정과에서 공무원 생각하는 친구들은 공무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이거 작년 기준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수능 3등급 이상이 43.94%. 수능을 본 사람의 절반가량이 영어는 3등급 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반대로 얘기하면요. 영어는요. 준비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최저를 맞춘다면 그래서 영어로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 실제 경쟁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여요. 실질적인 경쟁률은 1.86대 1이래요. 실제 경쟁률은 6.1이었어요. 지원한 사람의 단순 계산했을 땐 6.1대 0이었거든요. 6.1대 1이면 6명 중에 1명 뽑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실로 가보니까 2명 중에 1명 뽑는 거였대요. 왜 이랬을까요? 요 6명 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애가 4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4명을 빼고 나니까 2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최저학력 기준만 맞춰도요. 일단 먹고 들어가죠. 근데 봐봐. 충원율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여요? 충원율이 뭐냐면요. 예비 번호가 몇 번까지 들어갔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명을 뽑는 전형이야. 그럼 1, 2등이 붙었을 거잖아. 근데 1, 2등이 등록을 안 했어. 그러면 3등, 4등한테 전화가 갈 거잖아.
몇 번까지 전화 갔느냐? 126.7%니까 12명 뽑는 전형인데 24등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요 왼쪽이 선배들이 보고 있는 수능, 여러분들 수능 되게 깨끗해졌죠? 직업계 친구들은 선곡적인 직업생활 한 과목만 볼 건지 통합사회, 통합과학 두 과목을 볼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업계 친구들은 선곡적인 직업생활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우게 될 건데 뭐 그런 거 나와요. 근로계약서 쓰는 거, 뭐 산업 현장에서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제2외국어는 보셔도 그만 안 보셔도 그만. 요거는 뭐냐면요, 지금 빨간색 쳐져 있는 게 수능 과목이고요, 노란색 쳐져 있는 건 등급 안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등급 안 나오는 과목들. 얘네는 교양 과목은 A, B, C, D도 안 나오고 그냥 패스페일만 나오는 과목들. 정시 전형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반영할 거래요, 생기부. 근데 정성을 반영한대요. 정성평가가 아까 뭐라고? 생기부 내용 본다는 뜻이라 그랬죠? 생기부 내용에서 20% 반영하겠습니다. 이거 서울대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상위권 대학에서요, 수능을 살짝 못 믿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수능 진짜 괜찮나? 라고 하는 상위권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서울대는 아예 종합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놨어요. 여러분들 때부터. 이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수시 6장이 진짜 목숨을 걸어요. 진짜 막 끊임없이 고민하거든요. 정시 3장은 그냥 갖다 버려요. 안 쓰는 대학인 거거든요. 근데요, 대학 입시의 기본은요,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수능으로 안전빵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수시에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정시를 버리니까요, 수시에서 하향 지원을 해요. 원서 아까 한 장에 얼마라고? 7만원. 돈이 너무 아깝다, 그죠? 정시 전형에 대비해서는요, 일반 선택 과목, 특히 여러분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는 모든 게 다 나오다 보니까요, 골고루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맨날 선생님들이 이미 달통 얘기하죠. 손치어 부진아. 예. 뭔지 제대로 들어봤어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손치어 부진한 얘기해 줄게요. 정식 명칭은요,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이고요. 졸업 후 3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대학 진학을 하는 겁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년간 직장 생활을 한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고등학교 전공 결과 관계학 실시당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원래 여러분들 관련 학과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직장생활 3년 하면서 하면은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대학에 있는 과만 가능하죠. 의대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위주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요 전형에서는 선취업 후진학에서는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보고요, 자기소개서도 봐요. 예,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일하면서 다녀야 되는 대학인지 아닌지는 한번 보셔야 돼요. 기준은 이렇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4대 보험 내는 직장이면 돼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 외의 자료, 자기소개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발 규모 이 정도쯤 되고 있어요. 전국에서 대략 5,500명 정도. 이게 우리 아까 40만 명 졸업한다고 했는데, 근데요, 전국의 특성화고 전체 인원하면 얼마 될까요? 5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 특성화고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가는 친구들이 대략 절반이에요. 그럼 2만 5천 명이에요. 2만 5천 명 중에 직장을 3년 이상 다니는 친구는 더 적을 거고요. 직장 3년 이상 다니고 나서 대학 가겠다고 하는 친구는 더 적어요.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고려대에 붙어 있어요. 서연은 없고 고려대, 생명관, 한양 이런 데들이 지금 붉은 글씨로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특성화고 그 선취업 후진학을 뽑는 학교들입니다. 일하면서 다녀야 되는 학교들이 있고요. 일 안 하면서도 학교 다닐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입학식 날까지입니다. 입학식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 입학식 날 퇴사 처리가 돼도 돼요. 그렇죠. 대학만 다니겠다 여러분.
근데 아니야 나는 회사 다니면서 다니고 싶어. 그러면 주말에 수업하는 학교들 가면 돼요. 주말에 수업하는 학교들 가면 돼요. 물론 이거 나중에 3학년 때 한 번 더 보겠지만 3학년 나중에 보겠지만 재직이 필수인 학교가 있고 필수가 아닌 학교들이 있어요. 어디가 경쟁률이 더 높을까요? 필수가 아닌 곳들이 더 높습니다. 다들 직접 때려치고 대학 다니고 싶거든요. 성적 숙명여대거든요. 3등급 중반 4등급 초반까지도 잡혀요. 여러분들 내신으로 하면 2등급 3등급 정도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건 광운대라고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요. 퍼트 봐봐. 6등급도 붙네요. 3년을 버티는 사람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장학금 나옵니다. 이거 등록금 안 내고 다녀요. 학교. 인생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 죽어도 취업이에요 하는 친구들도요. 회사 가다 보면 회사 가서요. 승진 생각하다 보면 대학교 학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위한 자기소개서도 미리미리 작성을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전문대는요. 모든 학기 성적을 다 반영하진 않아요. 전문대는요. 제일 잘한 학기 1개에서 3개 정도 선택합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여기도 있어요. 근데 아까 4년제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극과 관련된 과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전문대에 있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은요. 그냥 특성화고를 졸업한 친구들이면 돼요. 그래서 전형별로 지원이 조건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고 전형에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일반고 전형에 써도 됩니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 전문대 생각하는 친구 중에 제일 큰 친구들 간호학과 특성화고 전형으로 간호학과 가는 경우에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1등급, 2등급 정도쯤 됩니다. 아주 커요. 정시 전형에서도 뽑고 있고요. 자, 명치 전문대 같은 경우에 지금 우수학기 심지어 1학년 1, 2학기 중에 하나, 2학년 1, 2학기 중에 하나, 3학년 1학기 중에 하나. 되게 빡빡하다 그죠? 한양여대 같은 경우에는 우수 2개 학기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등급 안 나오는 과목들 있죠? 아 여러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등급이 다 나올 거니까. 등급 안 나오는 과목은 이렇게 바꾸면서 반영합니다. 글씨 너무 눈에 깨질 것 같아서 안 보이겠죠? 이거 명시전문대 점수거든요. 경영학과 한번 볼게요. 일반고 합격자 평균이 4.9예요. 특성화고 평균이 4.4입니다. 뭐가 더 높아? 특성화고가 더 높아요. 그렇죠? 특성화고 나눠서 뽑는 학교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 뷰티 친구들 제일 걱정하는 거, 뷰티 친구들 제일 워너비일 수 있는 학과들 일반고는 낮은데요. 특성화고는 높아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양여대 이건 특성화고 특별전형 점수만 들고 온 건데 3등급 대 초반쯤에 잡히고 있습니다. 전문대는 2번 했어요. 원서를 수시 1차, 수시 2차로.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학교는 수시 1차에 쓰셔야 돼요. 왜냐? 수시 1차로 훨씬 많이 뽑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전형들 찾아보셔야 돼요.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찾아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고 오셔야 됩니다. 아 이거 진짜 나만 알고 있던 꿀통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학과들이 있어요. 4년제에도 있고 전문대에도 있습니다. 대학을 지원할 때요. 내가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기업을 함께 선택해요. 그러면 내가 대학교 면접을 볼게요. 그 회사 인사 담당자가 같이 와서 면접을 봐요. 그러면 대학교 들어갈 때요. 계약서를 써요. 근로계약서. 나 이 회사 갈 거예요. 그래서 4년제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은 수업 듣고 3, 4학년은 회사 다니면서 수업 듣는 거고요. 전문대는 1년 수업 듣고 2학년 때 회사 나가면서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그 회사 취업하는 거죠. 1, 2학년 등록금 전액 지원, 3, 4학년 등록금 반액 지원인데 나머지 반은 국가에서 더 대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4년 동안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니는 학교입니다. 자, 봐봐요. 자기소개서, 면접 성적. 옆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학교 생활 기록부 성적은 반영하지 않은. 고등학교 내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기소개서랑 면접만 본다. 밑에 있는 해전대입니다. 해전대 외식경영이나 카페베이커리과 친구들 전문대 중에서 그래도 되게 쪽 계열에서 되게 높은 학교라고 치잖아요. 아예 얘는 뭐야?
자기소개서도 안 봐, 면접만 봐. 물론 다른 일반 전형 따로 있고요. 요거는 취업을 조건으로 한 학과입니다. 면접 잘 보면 가요. 자, 4년제 예시도 보여줄게요. 가천대거든요. 가천대는 생활기록부를 봐요. 생활기록부 50%, 면접 50%인데요. 생활기록부 등급 봐봐요. 요게 등급이에요. 이게 최초 합격자 등급. 이게 최종 합격자 등급. 근데 바이오 의료기기학과 7등급 합격.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4등급. 4등급 끝자락 쪽. 이쪽 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과 상관없어요. 대학 네이밍만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 노력을 만하죠. 네이버에다가 조기 취업형 대학학과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구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정시 전형의 구분이 약해지고 있고요. 자, 선택하면 어떻게 할지 봅시다. 우리 직업계 친구들은 국어, 영어, 수학만 선택해주면 돼요. 그죠? 내가 취업할 거다? 직무 시리즈. 나 대학 갈 거다? 직무 아닌 것 시리즈 보시면 돼요. 예,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이냐.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쭉 쳐놓은 거는 여러분들 수능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고정해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돼요. 수학 이건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거 어지간히 지키게끔 만들어놨어요. 대수 듣고 나서 기하. 미적분 듣고 나서 미적분 2. 특히 로마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미적분 1을 안 들은 친구들은 미적분 2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적분 1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 과학도 위계가 있어요. 물리학을 들어야 역학과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화학을 들어야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크게 세 가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대학 지원을 할 때 대학을 어떤 전형을 설계할 것이냐. 지금 미리 하긴 좀 어렵긴 한데요. 고민은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합 전형은 상향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은 안정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무조건 이과만 갈 거예요. 아니면 3학년 때 근데 이과는 어때요? 할 건지.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여기서 보라색 쳐놓은 거는 등급 안 나오는 과목들입니다. 실제로 한번 선생님 짜봤어요. 내가 대학을 가면 어떻게 돼야 될까? 영어 영문학과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일단 영어 당연히 기본이겠죠? 영어 영문학과니까. 그런데 영어 영문학과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영문, 일어 일문, 뭐 국어 국문 다 마찬가지예요. 영어 영문학과는 영어를 배우러 가는 과가 아니에요. 영어 영문학과는 영어로 된 문학을 보러 가는 과예요. 그러면 문학을 읽기 위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들과 관련된 과목들 수강을 해주시면 좋겠다. 제일 많이들 헷갈려하는 경영학과.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 플러스 통계학과예요. 그 말인즉슨 경제는 들으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수학도 들으셔야 돼요. 미적분 2. 화학과. 화학만 잘 들으면 되지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른 과학 과목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특히 물리학. 화학을 생각한다면. 물리학 생각하면 당연히 물리학 들으셔야 되고. 지구과학은요? 지구과학이랑 물리학 같이 들으시면 좋고요. 뭐 화학 들어도 되고.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은 크게 영향이 없는데요. 화학과는 물리학을 같이 들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선생님 하다 보니까 선택할 게 없어요. 여기서 인문학과 윤리라는 과목에서 내 과목에 과학 도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 한번 보면 어떨까? 산업공학과라고 여러분들 노리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산업공학과에서는 산업이랑 공학을 같이 하는데요. 공학은 말 그대로 기계 만드는 거고요. 산업공학이라고 하면요. 회사가 어떻게 하면 잘 굴러갈까? 어떻게 하면 공장을 잘 굴릴 수 있을까? 이런 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적 지식도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커리큘럼을 확인해보면 경영학 기초 수업이 있어요. 간호학과 되게 많이들 생각하는 과인데요. 간호학과에서 화학이랑 생명과학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물리학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화학이랑 생명과학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학적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이거 간호학과에서는. 디자인, 선생님 미술 계열인데요. 실기로만 가야 될까요? 꼭?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수전공이나 전과가 기차도 있는데 내가 그래서 좋아할 만한 과목들, 잘하는 과목들 생각해보면 어떨까? 음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기 위주 전형이 아직도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들으면 돼요.
근데 사회에 나가서 내한테 필요한 과목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겠더라. 스포츠 경영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런 거예요. 요즘은 야구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구 구단에서 일하는 거 있죠. 선수로 뛰는 거 말고 야구 구단 경영에 참여해서 구단에서 일하는 거. 이런 것들 관련된 건요. 생각보다요. 스포츠와 관련된 과목이요. 물리학이랑 생명과학이에요. 인체 구조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 쳐도 축구공 걷어찼을 때 축구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는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계열이 의외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을 위한 사회적 지식. 이거는 그냥 제2외국어 선택을 하는데 스페인어 해두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꿈꿔보자. 자율전공은 마지막으로 기초 과목 위주로 수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과목 안에서 진로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끔 하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점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GPT인데 안 열어볼 거죠?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선택 과목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선생님이 만든 GPT거든요. 거기다 치시면 그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까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혹은 지금 보고서 쓰는데 주제 찾기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과 치면은 심리학과에서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이 나오고요. 심리학과랑 과목 이름을 같이 치면요. 그 과목에서 할 만한 활동들, 그리고 그 과목과 다른 과목을 연계해서 할 만한 활동들이 나올 거예요. 찜찜막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요게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 노력과 고민 없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러브버그 봤어요? 러브 아직 못 봤어요? 파주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죠? 지금 서울, 인천 러브버그 난리래요. 근데 러브버그가 하도 많아지니까요. 서울, 인천에선 지금 까치, 참새 이런 애들이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대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자동 사냥으로 러브버그가 뱃속으로 들어온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돼요. 최소한 어떤 노력을 해주셔야 되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했을 때 아무거나요가 아니라 전 짜장면 먹고 싶어요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희망진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선생님 저 꿈이 없어요.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강수원 체크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성을 넓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3학년 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소리. 선생님, 저 어느 대학 가요? 그래놓고 떨어지면 내 욕하려고? 여러분들 인생입니다.